안녕하세요, 큐브입니다. 게이밍 용도로 무선 헤드셋을 고를 때 성능? 음질? 아니죠. 저는 딱 하나만 봅니다. 바로 무게. 한번 진득하게 게임에 빠져들면 적어도 2시간은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거운 헤드셋이라면 목에 부담이 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성능이 좋은 무선 게이밍 헤드셋들은 대부분 300g 안팎이라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성능도 좋고 가벼운 200g대 무선 제품을 계속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소니 인존 H9 2 게이밍 헤드셋. 이름처럼 후속 모델인데 전작보다 무려 80g 가까이 무게를 줄였어요. 거의 위고비를 맞은 수준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돌아왔는데 과연 성능과 착용감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인존은 게이밍 기어 시장에서 아직 역사가 길지 않은 브랜드지만 헤드폰 시장에서 소니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특히 WH-1000X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무선 헤드폰 중 하나인데요. 이번 인존 H9-2는 최신 제품인 WH-1000XM6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설계 노하우를 적극 활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같은 30mm 탄소복합재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활용했고 노이즈 캔슬링은 물론 유선과 2.4기가 무선, 블루투스 연결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바로 무게인데요. 헤드셋 단독 기준 250g, 마이크를 장착해도 260g대 수준입니다. 사실 이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보통 무선 게이밍 헤드셋 성능을 높이려고 하면 무게가 늘어납니다. 큰 드라이버를 활용하거나 무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를 키워도 무게가 늘어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급 무선 헤드셋들은 300g 전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H9-2는 성능과 무게 사이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경량화를 시도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디자인은 어떨까요? 제품을 딱 처음 받았을 때 인존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딱 봐도 그대로 유지했고요. 나머지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덜어냈습니다. 당연히 손으로 들어봤을 때 가벼워진 무게 바로 체감됐고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가벼운 무게가 실제 사용에서도 장점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XM6의 노하우가 실제 사운드에도 반영되었는지 측정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만 타겟 기준으로 보면 저음은 과하게 부풀리지 않았고 고음은 필요한 만큼의 타격감만 살려준 형태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음악 감상이나 영상 시청 그리고 게임까지 모두 고려한 밸런스형 튜닝으로 보였습니다. 레이턴시도 확인해봤는데요. 블루투스에서는 무난한 수준이었지만 2.4기가 무선 연결에서는 사실상 지연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FPS처럼 순간적인 반응이 중요한 게임에서는 확실히 강점이 될 만한 수치죠. 하지만 측정은 어디까지나 수치일 뿐이고 결국 중요한 건 실제로 어떠냐겠죠. 먼저 음악부터 들어봤는데요. 보컬이 앞으로 너무 튀지도 않고 악기 소리도 서로 묻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꽤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게이밍 헤드셋이라고 해서 음악 감상은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무난한 수준이더라고요. 다음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가끔 어떤 헤드셋은 총소리나 폭발음이 괜히 과장돼서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H9-2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었습니다. 발소리 방향이나 적 위치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됐고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답답하다는 느낌은 없었네요. 다만 아주 강한 고음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조금 날카롭게 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극고음 영역을 살린 튜닝 때문인 것 같은데 예민하신 분들은 이 부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즐기면서 체감됐던 흥미로웠던 기능 하나 있었는데 바로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원래 게이밍 헤드셋에서 노캔 기대도 안 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H9-2에서는 꽤 좋았습니다. 성능이 미쳤다 이런 건 절대 아닌데 패브릭 이어패드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해보는 도중에 성능만큼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착용감이었습니다. 제가 머리가 큰 편이라서 어지간한 헤드셋은 귓볼이 살짝 눌리거나 이어패드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H9-2는 귀 전체를 여유있게 감싸주더라고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머리에 직접 닿는 부분은 패브릭 소재를, 손이 닿는 외부 영역은 부드러운 가죽 소재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밴드 구조 역시 상당히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어패드도 패브릭과 가죽을 혼용했는데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압박감이 적고 피부에 닿는 느낌도 좋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 역시 WH-1000XM6 개발 과정에서 얻은 착용감 설계 경험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단순히 가벼운 무게만 보고 설계한 제품이 아니라는 증거죠. 버튼 구성도 꽤 잘 되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볼륨과 ANC, 음소거 기능은 모두 왼쪽에 모여있고 전원과 블루투스 기능은 오른쪽에 배치했어요. 특이한 건 게임 채팅 밸런스 버튼인데 저는 이거 처음 봤거든요. 바로 게임과 음성 채팅의 소리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특히 마음에 더 들었던 건 음소거 버튼인데요. 다른 버튼들과 떨어져 있어서 게임 중에도 헷갈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역시 앱과 PC에서 모두 사용해봤는데 필요한 기능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마이크도 헤드셋 장착형 기준으로는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이건 직접 들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소니 인존 H9-2 마이크 성능 테스트 녹음 중입니다. 소니 인존 H9-2 마이크 성능 테스트 녹음 중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딱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2.4기가 무선 동글입니다. 모양이 살짝 아쉬워요. 아래로 장착해도 위로 장착해도 다른 포트나 케이블들과 간섭이 생길 수 있고 구성품에는 따로 연장 케이블도 제공하지 않아서 이거 그대로 써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살짝 아쉬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시가는 449,000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30만원 후반대로 구매할 수 있고 이벤트까지 적용하면 체감가는 30만원 중반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사실 처음 가격만 보면 이거 좀 비싼데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WH-1000XM6
H6도 5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헤드폰이잖아요. 그 설계 노하우를 가져오고 게이밍 기능까지 더한 제품이 현재 30만 원 후반대라면 하이엔드 제품 치고는 가격을 꽤 잘 맞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H9-2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헤드셋은 아닙니다.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하지만 장시간 게임을 자주 하거나 무게 때문에 착용감이 늘 아쉬웠던 분들과 가벼우면서도 성능까지 챙긴 하이엔드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H9-2는 후보에 올려둘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제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가벼움을 지켜낸 하이엔드 게이밍 헤드셋, 이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겠네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게이밍 헤드셋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H9-2는 오랜만에 기대를 충족시켜준 제품이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헤드셋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는 큐브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큐바!